어떤 사업장에서 성전환 한 그 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그 사장이 자기 사업장에서는 여성은 일을 못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어떤 대응이 이제 일어났냐면 이 성전환 여성 노동자가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어주고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으킵니다. 어떤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를 괴롭혔는데 그래서 현지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관리자를 쫓아내라. 야간조가 파업을 딱 들어갔고 공장을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려가지고 파업 5시간 만에 그 관리자를 쫓아낸 사례.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빵과 장미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빵과 장미의 이제 기원이랄까 활동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대략 2003년경에 그러니까 사실 그 이전부터 빵과 장미, 그러니까 이후에 빵과 장미를 만들게 될 그 활동가들이 그 이전부터 고민을 제기하고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해왔겠지만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는 2003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해마다 이제 전국 여성 대회가 굉장히 규모가 크게 또 몇십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열려왔는데 그 2003년에 대략 40여 명 정도 그분들 표현으로 이제 고작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고작 40명 정도 모여서 우리는 시작을 했다. 그게 2003년이니까 대략 지금 한 20년 정도 지났네요. 지금은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뭐 적게는 3,000명에서 5,000명 정도까지 빵과 장미 깃발을 들고 행진을 조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제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프랑스나 뭐 멕시코, 칠레, 브라질 뭐 등등 여러 나라에서 같은 입장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크게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첫째 장은 그러니까 빵과 장미가 어떤 모습으로 행동해 오고 있는가, 어떤 주장을 내세울 뿐만 아니라 그 주장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거리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곳곳에서 이제 활동을 벌여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글들이 1장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1장을 좀 주목해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그려보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요. 2장, 3장 이제 뒤로 가면은 좀 정치적인 또 분석적인 글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3장 들어가면은 상당히 논쟁적인 글들. 예컨대 99% 페미니즘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한편으로 이제 그 긍정성을 지지하고 존중하면서도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계를 좀 돌파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문제의식도 좀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실비아 페데리치라든지 그런 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서 좀 논쟁적으로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에는 여러 나라의 빵과 장미 활동가들이 듣기로는 이제 나라마다 좀 중요한 쟁점들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나라는 그 여성 살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쟁점으로 대두되기도 하고 또 어떤 나라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어떤 노동권 박탈의 문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철도에서 일하는 이주 여성 노동자들의 투쟁이 좀 크게 일어나서 이 동지들이 이제 같이 참여했던 그런 사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뭐 어떤 나라는 뭐 임신 중지권 투쟁, 또 어떤 나라는 여성 노동자들의 저임금 문제. 정치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차이에 따라서 중요하게 부각시키는 지점들은 다르지만은 그래도 각각의 나라에서 활동하는 빵과 장미 그 모임들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내용들이 또 있겠죠. 그러니까 원칙으로 새겨놓는 그런 내용들. 그것이 4장의 국제 선언문에 담겨 있습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고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여성 억압이라는 쟁점이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가, 그 쟁점이 또 어떤 구체적인 사안들을 통해서 표현되고 있고 그 사안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으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책을 펴내시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018년경에 이제 어느 사업장, 제가 이름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어느 사업장에서 파업이 일어났어요. 남성 노동자들이 있었고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파업 사업장에 자주 찾아가면서 여러 동지들과 안면을 트고 이제 관계를 맺어 나갔는데 당시 20대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페미니즘에 되게 관심이 큰 거예요. 제가 미처 고민하지 못했던 많은 질문들을 던지기도 하고 또 그 고민을 특히 자기 사업장의 남성 동료들과 어떻게 함께 단결하면서 풀어나갈까 이런 고민을 이제 하더라는 거죠. 그런 질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어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젊은 여성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안에서 여성위원회라고 하죠. 많은 사업장에서 여성위원회라고 하고 이제 거기서는 이제 성평등위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름을 딱 잡고 추진을 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노조 안에서 난리가 났어요. 야, 그거 뭐냐? 야, 그거 뭐 트랜스젠더 뭐 하는 거 아니야? 온갖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이상한 질문과 뭐 하여튼 반발, 항의, 그야말로 뭐 소동이 빚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잘 추진이 안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추진하려고 했던 그 여성 노동자들은 좀 이제 절망감을 가지고 손을 놓게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러니까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노동자들이 단결한 것이 중요하다, 힘을 뭉쳐야 된다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데 이 책 중에도 이제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노동자들 사이에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결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남성 노동자, 여성 노동자 사이에 평등한 권리를 보장하지 않으면서 단결을 만들어낸다는 게 다 가능하겠냐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장면들 보면서 실제로 한국에서도 특히 이제 젊은 세대 여성 노동자들 속에서 페미니즘 문제의식이 자라나고 있고 그것을 분리주의 경향, 누구와 단결해야 되고 누구와 맞서 싸워야 되는지를 좀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은 채 남성 전체를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흐름도 있고 한데 그런 경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자라나는 문제의식이 여성 노동자들 사이에서 이제 자라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자라나는 흐름을 어떻게 계속 살려나갈 건가? 어떻게 하면은 밟히지 않게 할 것인가? 그 길을 좀 찾아야겠다. 그런 고민, 그런 경험이 빵과 장미와 같은 사례에 좀 주목하고 나 스스로도 더 적극적으로 좀 파헤치고 배우고 소개하고 같이 고민을 해 나가야 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였습니다. 아까도 조금 언급하셔주시긴 했지만 노동자 운동이 여성 억압에 대응하지 못했던 좀 구체적인 사례가 혹시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조합 안에 여성위원회가 있지만 그 여성위원회 활동이 충분한 인적, 재정적, 사업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많이 알려진 사례 중에 그 자동차 공장에서 비정규직으로 이제 일하던 노동자들이 이른바 이제 불법 파견 판정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과정이 있었는데 이제 모 사업장에서 그렇게 전환된 과정에서 자동차 공장 하면 이제 뭐 금속 사업장이고 여기 여성들이 일할 곳이 못 되지 이런 인식도 많지만 실제로 여성들이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정규직으로요. 그럼 불법 파견 판결을 받고 정규직으로 전환이 이루어지면 그 여성 노동자들도 당연히 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막혀버린 거죠. 그 과정에서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규직 노동조합에서도 여성 노동자가 이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기에는 여건이 좋지 않다. 뭐 화장실과 뭐 샤워실 등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통 이제 회사에서 할 법한 얘기를 근거로 제시하면서 그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좀 반발심을 드러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하도 이제 그거 좀 문제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되니까 나중에는 일부 그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하는데요. 그 과정이 좀 문제가 좀 있었죠. 또 노동조합 안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잘 해결되면 좋은데 또 그 옆에서 가해자를 옹호하고 2차 가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그 문제로 뭐 1년, 2년 계속 힘을 빼고 더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고 그런 경험을 한 여성 노동자들은 노동조합마저도 내가 안심하고 믿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못 되는 건가라는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서 이 빵과 장미 운동이 화두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지배자들에 맞서 자본가들과 정권에 맞서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뿐만 아니라 노동자 계급 안에서 여전히 강하게 따를 들고 있는 성차별, 여성 억압에 대해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한국의 현실에서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빵과 장미에서 얻으신 영감이 그런 해결 방식일까요? 네, 그렇죠. 이제 그 앞서 말씀드린 제 이제 경험으로 말씀드린 사례와 그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고민의 지향이라고 한 걸 요약하자면 노동자 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고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런 말씀을 꺼내면 그런 거 되겠냐. 뭐 노동운동 꼴을 봐라 이런 거죠. 쉽게 말해서 저는 단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여기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빵과 장미 운동이란 증거가 있다. 그들이 단지 어떤 투철한 신념을 갖는 극소수의 사람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운동을 만들어 나가는 게 가능하고 실제로 만들어 나가고 있다. 이 증거를 보면서 같이 고민해보자. 그 모습 자체가 다른 어떤 그 100마디 설명보다
강력하게 저한테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고요. 증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성소수자 이야기예요. 어떤 사업장에서 성전환 한 그 노동자, 여성 노동자가 일을 하는데 뭐 아르헨티나가 굉장히 이제 마초 분위기가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사장이 자기 사업장에서는 여성은 일을 못 한다. 이렇게 이제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환 여성 입장에서는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계속 이 출근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남장을 하고 이제 출근을 한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발각이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거고 회사에서는 당장 이제 쫓아내겠다라고 한 거고요. 자, 그 상황에서 어떤 대응이 이제 일어났냐면 이 성전환 여성 노동자가 이 현장에서 지금까지 일해왔던 것처럼 일을 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만들어 주고 어떠한 불이익도 가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하면서 파업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의 환경에서는 상상하기가 힘든 일이죠. 그런 주제, 그런 이제 사안을 내걸고 현장에서 파업을 일으킨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도 보면 어느 공장에서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이제 구호 외치고 이런 장면들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여성 노동자, 남성 노동자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한 여성 노동자를 위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이제 피켓을 들고 같이 모여서 구호를 외치고 이런 모습을 이제 만들어낸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직장에서 그런 행동을 만들어내는 것도 엄청난 결단이 아니고서는 꿈꾸기 힘들죠. 근데 그런 것들 이제 해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책을 읽다 보시면 말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아르헨티나든 어디든 마법이 있는 거 아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사람들 만나고 조직하고 끈있게 설득하고 그렇게 맞부딪혀 싸우면서 하나씩 사례들을 만들어 나온 것이지 어느 나라가 유별나게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어느 나라의 활동가들이 유별나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사례들 만들어낸 거 아니다. 또 뭐 빵과 장미만의 힘은 아니었겠지만 대규모 이제 거리 시위의 힘으로 좀 부분적이나마 그 임신 중지권을 쟁취한 사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어떤 관리자가 여성 노동자를 괴롭혔는데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나서 저 관리자를 쫓아내라. 야간조가 파업을 딱 들어갔고 공장을 멈춰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장이 얼굴이 이제 하얗게 질려가지고 파업 5시간 만에 그 관리자를 쫓아낸 사례 이런 사례들도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이제 부분 우리 책에 이제 여러 글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으니까요. 뭐 자세한 내용도 보시면은 그 같네요. 개인이 경험한 것은 그것의 진정한 구조적 특성을 변증법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니까 개인의 경험이라고 당연한 거라고 여겨진 일이 사실은 복잡한 사회 역사적 과정의 결정체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